KF-21은 스텔스전 능력이 없다. 최근 KF-21을 두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본과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KF-21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후방에 정미사일을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기간 교전에서 주로 사용될 고성능 적외선 추정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KF-21 보라매에는 스텔스기에 반드시 필요한 두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보도처럼 KF-21이 F-35에만 먹고 젠-20을 상대할 수 있다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매체에서 말한 F-35급 성능의 KF-21은 현재 계획된 보라매 최종 완성형인 보라매 블록 3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센서의 무장과 내부 무장창 등 완전 스텔스기로 개량한 KF-21 보라매 블록 3라면 젠-20을 압도하고 F-35와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블록 3에는 덕컴과 MWS가 포함됩니다. 특히 덕컴의 경우에는 이미 국산 장비가 수리용 계열 헬기에 탑재되어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즉 완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만들면서 상당수 기술을 완성했으므로 KF-21 보라매용 덕컴의 개발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곧 완성된다 할지라도 실물이나 구체적인 진척을 알지 못하면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하는 장비인지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이 5세대 스텔스기가 되기 위한 첨단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아직도 F-20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추중비 1.08이라는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도 F-35를 각본히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 유지비로 인해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 할 수 있는데요. F-35는 블록2까지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평을 들었지만 우리 군이 사용하는 블록3 사양부터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5세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블록4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미공군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 러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5세대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세계 최강 미군이라 할지라도 아직 수적인 주력은 4.5세대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미공군은 모든 전투기를 저렴한 F-22급 기체로 기획된 F-35 계열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F-35가 성능만큼이나 비싼 고가의 전투기가 되면서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는 유지비가 싼 4.5세대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F-35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공대지 임무를 위해 F-15EX를 도입하는 등 4.5세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20이나 수호이 57처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5세대 스텔스기를 할지라도 4.5세대기를 상대로는 무적입니다. 4.5세대기로는 아무리 뻥스펙이 심한 공상권 무기라지만 5세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텔스기가 있는 국가의 공군을 상대로는 제 아무리 미공군이라 할지라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적 스텔스기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스텔스기는 어떻게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탐지 센서에 있습니다. F-35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오다스는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계입니다. 심지어 기체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구현된 증강현실로 조종사가 360도 어느 곳이든 볼 수 있기까지 합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스텔스기가 등장하기 이전,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가 주력이던 시절에는 가시거리의 BVR에서의 교전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수한 레이더로 먼저 적을 탐지한 뒤 마찬가지로 우월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이용해 적이 아군 전투기를 탐지하기도 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전술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투기들은 미사일을 쏜 뒤 적에게 탐지당하지 않기 위해 바로 전장에서 이탈하는 일격 이탈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고, 더 우수한 레이더와 빠르고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기가 등장하면서 이런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폭기나 조기 경보기를 활용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제한적으로 탐지가 가능하나 원거리에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마저도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라면 눈에는 스텔스기가 보여도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상대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를 상대로는 멀리서 적을 탐지하고 장거리 미사일로 제압하는 BVR 교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IRST입니다. IRST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의 약으로 적외선을 이용해 적을 탐지하는 탐지 센서입니다. 주로 항공기 앞에 달려 있는데요. KF-21 보라매 앞에 여드름처럼 툭 튀어나온 것도 이 IRST입니다. 이를 통해 5세대기의 최대 약점인 열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5세대 스텔스기에는 엔진 발열을 숨기는 각종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천 도의 고온을 뿜는 엔진의 화염을 모두 감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ST를 쓰면 10에서 20km 안팎이라면 스텔스기를 확실히 탐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텔스기를 탐지하면 격추를 위해 마찬가지로 적외선으로 적을 찾는 IR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이때 발사되는 미사일이 바로 5세대 IR 미사일인데요. 50에서 60배의 중력을 견딜 수 있어서 거의 180도 선에 가까운 사기적인 기동성 덕에 제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격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RST를 탑재했고 5세대 단거리 미사일 IRST가 무장 통합된 KF-21 보라매는 4.5세대기 수준의 성능을 가진 블록 1,2라 해도 스텔스기를 맞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나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IRST는 오직 전방의 적만을 찾아주기 때문에 후방의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꼬리 날개에 부착된 MWS가 필요합니다. 미사일 경보 체계 MWS는 MAWS, MAW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외선 UV, 적외선 IR, 고대형 밀리터리 파레이더 등을 사용해 근접한 적의 미사일이나 후방에 접근한 스텔스기를 탐지합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MWS는 화염과 열원을, 고대형 밀리터리파는 미사일 자체를 추적하는데요. KF-21 보라매와 같은 고정익 전투기 중 이를 채용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F-35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 이 MWS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 이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한국은 MWS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당장 국산 수송 헬기 수리온에도 MWR이라는 이름으로 MWS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어박스, 기체 내구도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수리온이지만 수리온의 생존 장비는 군용 헬기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EWC를 중심으로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체프 플레이 발사기 CMDS는 물론 최신 경보 장치인 레이저 경보 수신기 LWR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성능 체계를 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이 KF-21에 MWS를 못 넣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KF-21을 완전 스텔스기로 변경하는 블록 3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WS는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 3는 F-35와 같은 스텔스 기간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적을 감시하는 능력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꼬리에 미사일을 붙였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날아오고 있는 미사일을 제압할 방법이 없다면 죽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된 대응책이 있습니다. 원래 현대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플레어를 쓰면 되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초고온을 내뿜어 전투기를 쫓는 적외선 미사일의 조준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적외선 미사일은 플레어를 무시하고 전투기를 노릴 수 있는 초전면 배열 FPA 방식 열상 검추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레어를 씹어버린 채 전투기에 들이박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 한국은 전투기형 덕컴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덕컴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의 약어인데요. 이 장비는 말 그대로 적외선 추적을 방해하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적의 열추적 미사일이 사용하는 적외선 추적기를 교란하거나 무력화시켜서
정미사일이 우리 항공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5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고정익기형 덕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련에 탑재된 덕컴을 응용할 것이므로 큰 비용 없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덕컴 개발에 착수, 지난 2018년에 헬기용 덕컴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를 수리온에 탑재해서 각종 테스트까지 끝마쳤는데요. 무려 40지에 달하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6번째로 덕컴을 개발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에 더해 2028년까지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킬 중적외 선빔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대 초반이면 KF-21보람에 쓸 고정익기용 덕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젠시카 F-31, 일본의 F-35AB처럼 주변국이 스텔스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2030년은 너무 늦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F-35 블록5부터 덕컴을 탑재할 계획이며 러시아는 수호이 57용 101 KSO 덕컴의 시제품만 공개했습니다. 또 장비의 개발 진척을 볼 때 아무리 빨라야 2020년대 후반쯤에야 실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한국과 미국, 러시아의 기술 격차가 불과 3-4년밖에 안 날 정도로 좁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항공전제 기술은 세계 최강 미국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에서 한국의 KF-21이 반쪽짜리 전투기라고 폄하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첨단 기술력의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큼 우수합니다. 또 최근 시작된 시험 비행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만 확인했던 RCS 값을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까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KF-21은 더 강력한 전투기로 대중들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